안녕하세요, 찌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래의 교통수단 에어택시 시장을 노리는 중국의 3대 기업 텐센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의 3대 기업인 텐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에어택시가 이제 탄생할 거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택시의 선두주자입니다. 자, 릴리엄이라는 독일의 기업인데요. 한번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Traveling in a Lilium jet will be seamless and it will be fast and it will be convenient. Sustainability is part of our core mission at Lilium. We said if we establish a new means of transportation in the 21st century, it can't be anything else than sustainable. Which is why we made our aircraft from the first day all electric and battery powered. We really designed the airplane around the safety and the cabin experience of the aircraft. This is a 6-passenger version with 1 pilot, so 7 people in total in the aircraft. You have a cockpit in the front with a certified airliner pilot. You will have a very comfortable ride with low noise emissions on the aircraft. On the actual safety of the aircraft, we made sure that we have the redundancy on the engines, on other components like batteries and computers, to really achieve the same safety level like a commercial airliner today. This is really one of the core technologies of this aircraft. It's an electric jet engine that is completely emission-free. These jet engines have ducts around the fans. There's acoustic liners inside the ducts that dissipate and capture the noise of the fan before it propagates everywhere into the environment. And this is crucial for the adoption of this kind of aircraft in urban environments. It's very important for us to have a technology that can actually scale into more passengers. We can actually, with this engine technology, create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electric aircraft up to 16 seats that can still fit on existing helicopter landing infrastructure. eVTOL will change the perception of time and distance. What we say at Lilium is basically the radius of our life expands with the speed at which we can do everyday travel. 자, 영상 잘 보셨죠? 자, 릴리엄은 독일의 이제 에어택시를 이제 제작하는 스타트업으로서 미래에 이제 항공 교통수단이 자리 잡게 되면은 제일 먼저 선점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자, 중국은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도 에어택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에어택시는 미래에 이제 교통수단으로 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탐내고 있는 아이템이긴 합니다. 인터넷을 주요 산업으로 삼는 텐센트가 왜 운송수단에 투자를 하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분야에서는 절대적으로 네트워크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불가피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티의 경우도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트워크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가 에어택시에 투자를 하는 것도 전혀 이상할 건 없죠. 지금도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미래에는 더욱더 많은 것들이 인공지능과 네트워크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기술은 거듭된 진보와 발전을 통해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 편리사항이 천문학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중국의 3대 IT 기업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바이두, 그리고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3대 인터넷 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IT 기업에서 텐센트가 아마 미래 교통수단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고 미리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릴리엄 회사 마크고요. 릴리엄 회사 마크. 그럼 릴리엄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 독일 항공우주회사인 릴리엄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는 에어택시가 주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기술이 등장하는 만큼 에어택시는 허황된 꿈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든든한 자본만 갖춰진다면 에어택시가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되기에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항공교통수단이 보급화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으는 게 영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센트는 미래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독일의 항공 택시 스타트업인 릴리엄의 최대 투자자로 우뚝 섰습니다. 텐센트가 릴리엄에 투자한 총 금액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9천만 달러고 이를 하나로 계산했을 때 약 1,0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교통체증으로 인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부분 평균적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아주 악조건의 교통상황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요. 만약 에어택시가 활성화된다면 미국 뉴욕 도심 한가운데에서 케네디 국제공항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5분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미래에 사용될 에어택시 산업은 모든 기업이 탐내고 있는 아이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텐센트가 대략 하나로 한 1,000억 원의 이제 엄청난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어떤 사람들이 이 에어택시 시장을 탐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택시 투자자 첫 번째, 트위터 공동 설립자였던 에번 윌리엄스가 속한 어비어스 벤처입니다. 이 옆에 보이는 인물이 에번 윌리엄스라는 인물이고요. 이 인물이 속한 어비어스 벤처라는 회사, 그러니까 트위터 공동 설립자였으니까 이 인물도 엄청나게 영향이 크겠죠? 이제 영향력이 큰 인물이 속한 이 어비어스 벤처에서도 에어택시의 이제 에어택시 방향성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엔 두 번째입니다. 유럽 국가인 리히텐슈타인, 이름도 어렵죠. 리히텐슈타인의 LGT 그룹이 또 에어택시 시장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세 번째, 스카이프 공동 창업자인 니클라스 센스트림의 아토미코. 이 인물이 아토미코라는 인물인데요. 스카이프 공동 창업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토미코도 에어택시 시장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제 자본을 투자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릴리엄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길래 이 글로벌한 시장에서 이 엄청나게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인물들이 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투자 가치가 얼마나 있는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릴리엄은 VTOL로서 비행이 가능한 전기 구동 개인용 항공기인 릴리엄 제트의 이제 상품을 개발한 장본인입니다. 독일의 항공우주기업인 릴리엄은 2015년도에 민행기술공과대학의 엔지니어 및 박사과정 학생 4명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VTOL의 경우 이제 설명을 간략하게 하자면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으로 VTOL 항공기는 활주로에 의존하지 않고 수직으로 이착륙을 할 수 있는 항공기를 의미합니다. 이 VTOL에 속한 분류에는 헬리콥터, 그리고 추력 편향 고정익 항공기, 사이클로자이로, 사이클로콥터, 자이로다인과 같은 동력 로터가 있는 기타 하이브리드 항공기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항공기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형,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헬리콥터가 제일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항공기겠죠. 여기엔 VTOL에는 여러 가지 이제 개인용 항공기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언급했듯이 릴리엄은 2015년도 미넨 기술공과대학교를 졸업한 엔지니어 및 박사 4명의 친구가 이제 설립을 했다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첫 번째 인물입니다. 첫 번째 인물, 다니엘 위건트입니다. 다니엘 위건트는 회사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다니엘 위건트는 혁신 및 미래 프로그램의 공동 창립자 겸 수석 엔지니어의 역할을 합니다. 항공기의 추진 전문가인 다니엘은 미넨 기술대학에서 항공학을 공부하는 동안 릴리엄의 항공기 아키텍처를 개척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다니엘은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올해 35세 미만 혁신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세바스찬 본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세바스찬 본은 공동 창립자 겸 구조 및 인테리어의 책임자입니다. 세바스찬은 기체 구조, 그러니까 항공기 자체의 구조랑 이제 랜딩 기어 및 인테리어의 개발 및 설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도 또한 미넨 공과대학에서 개발 및 건설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학력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인물은 세 번째 인물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마티아스 마이너라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과연 릴리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마티아스 마이너는 공동 설립자 겸 수석 엔지니어 기술의 시연자입니다.
릴리엄의 5인승 항공기의 책임 수석 엔지니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당장 생산하고 있는 항공기의 이제 수석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생산될 항공기의 대부분의 모델에 이제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기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포브스의 30세 미만 유럽 혁신가 30인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 인물도 어마어마하죠. 다른 인물과 동일하게 미넨 공과대학에서 로봇 공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로봇, 이분은 또 로봇을 이제 전공을 했네요. 네 번째 인물은 패트릭 네이든입니다. 패트릭 이제 네이선이라고 하고, 어쨌든 패트릭 네이든도 공동 설립자 인물 중 하나입니다. 총 4분이라 했죠? 마지막 인물이에요. 패트릭 네이든은 릴리엄의 공동 설립자이며 현재 수석 엔지니어링 비행역학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릴리엄에서 이전에 맡았던 역할이 또 있는데, 그는 글로벌 제품팀을 비롯한 여러 부서를 구성하여 실제 항공기 및 디지털 제품 전략, 제품 디자인 및 전반적인 제품 시장 적합성을 이끌어낸 인물입니다. 이전에는 계산 및 설계팀을 구성하여 항공기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도 이바지했죠. 패트릭 네이든은 미넨 공과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인물 또한 엄청난 학력을 가지고 있네요. 자, 어쨌든 릴리엄은 이제 쉽게 말하면 에어택시의 이제 첫 스타트업의 선발주자로서 다니엘 위건트, 그리고 세바스찬 본, 그리고 마티아스 마이너,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트릭 네이든, 이 미넨 공과대학을 나온 4인물이 서로 힘을 합쳐서 만든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무인 2인승 개인용 항공 모델인 릴리엄 이글은 2014년 4월 20일 독일 미넨 근처에 여기 비행장에서 첫 비행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5인승 프로토타입인 릴리엄 제트 피닉시는 2019년 5월에 첫 비행을 수행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에어택시 시장의 자리를 잡고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려면 충분한 테스트와 실험, 그리고 설계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프로토타입은 수직 이륙을 위해 아래로 향할 수 있고, 전방 추진력을 얻기 위해 점진적으로 수평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플랩에 장착된 36개의 전기 동력 재킷 프로펠러로 구동됩니다. 어마어마한 개수죠. 여기 사진에 보이는 모델이 바로 제일 유명한 릴리엄 제트라는 모델입니다. 릴리엄 제트 모델의 이제 인테리어 내부인데요. 내부에는 이렇게 자동차와 비슷하죠. 아니면 비행기랑도 비슷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5인승 릴리엄 제트는 300km/h 정도의 최고 속도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동거리를 300km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릴리엄은 항공택시 서비스 시장을 겨냥해 2025년까지 얼마 안 남았죠. 단 2년에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5인승 릴리엄 제트를 2025년까지 출시할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 초 릴리엄은 스위스의 국영철도 회사인 SBB와 에어택시를 역에서 집까지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의논하고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의향서에 서명했다는 게 왜 굉장히 이제 앞으로의 릴리엄의 이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왜 중요하냐면, 의향서는 계약에 앞서 참여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최종 계약 전에 당사자들의 협약에 대략적인 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의향서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조건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체결하는 양해각서의 전 단계입니다. 물론 확실한 계약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런데 상대의 의지가 너무나도 확고해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면 양해각서보다 강한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의 이 국영철도 회사인 SBB와 이제 에어택시를 사용해서 역에서 이제 집으로까지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을 이제 하면은 굉장히 시간도 빨라지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릴리엄 제트인데, 아까 36개의 동력 모터 프로펠러로 구동이 된다고 했죠. 2019년 10월 릴리엄은 제트기가 수직으로 이륙하고 수평 비행으로 전환하는 전체 비행을 보여주는 영상을 전 세계에 공개를 했습니다. 릴리엄은 2019년 10월 첫 번째 제조시설을 완공했다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2020년 11월 릴리엄은 플로리다 올랜도에 $2,500만 규모의
수직 이착륙 비행장을 건설하기 위해 개발자인 타비스터 그룹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행보가 굉장히 꾸준해요. 이제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2020년 3월 릴리엄은 아토미코, 아까 설명했죠? 아토미코, 그리고 프리지스트 캐피탈, 그리고 LGT 그룹과 같이 이제 이전 후원자들의 참여로 이제 이분들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스타트를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가 주도하는 2억 4천만 달러의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액이죠. 2021년 1월 릴리엄이 특수목적 인수회사를 통해 상장회사가 되려한다고 보고하기도 했고요. 릴리엄은 2021년 9월 스펙 합병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를 다시 한번 재설계하기 시작을 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에 앞서서 이제 많은 자금이 이제 투자가 됐기 때문에 이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에어버스 기업의 전 CEO인 톰 앤더슨은 2021년 1월 릴리엄 이사회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야?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엄청난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어택시 시장이 이제 많은 국가에서 인프라를 형성을 하고 자리를 잡게 된다면 아마 제일 우선순위로 에어택시 시장을 선점할 것 같은 회사가 바로 릴리엄입니다. 그럼 릴리엄 제트 아까 계속 소개했는데 릴리엄 제트가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 비행을 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promised the world a 5-seater jet. Today, we are delivering on that promise. It takes off and lands vertically. It's fully electric. This is the Lilium jet.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 have a full-scale, full-weight prototype of that 5-seater version. This is the next step in mobility as we perceive it. What we're trying to achieve here is an air mobility revolution. We look at what is possible by the laws of physics. Our principle of maximum simplicity combined with a level of safety is really something that makes us unique. This is the product. There's nothing like this. There's always a risk if you do something new. At some point you have to say, we have tested everything, now let's fly this aircraft. There's this one moment where everything comes together and where it's make or break. Yes, This is the everything defining moment for all of us. Lilium jet is clear to take off and we will inform him. Taking off in 3, 2, 1. First flights are always crucial, but the launch, of course, for us is just a small piece in this whole process. The testing will go on, the refinements, the engineering will all continue. 영상 잘 보셨죠? 자, 릴리엄 제트는 이렇게 이제 끊임없는 개발과 이제 많이 이제 모이는 자본금으로 인해서 굉장히 엄청난 성장을 이제 이루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 및 운송수단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센트는 에어택시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미래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그 어떤 국가보다 중국이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의미로 할 수 있겠죠. 텐센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국의 3대 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또한 자율주행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4차 산업을 누가 먼저 쟁취하냐에 따라 미래의 방향성이 엄청나게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5년 내에 하늘을 나는 택시를 상용화할 계획안을 구성했던 릴리움은 중국 텐센트와 더불어 참여했던 각종 투자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성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독일의 이제 비행 택시 스타트업 비용으로 중국 텐센트가 투자한 금액은 무려 2억 4천만 달러 수준으로 스타트업이 받는 금액에서는 아주 천문학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4차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릴리엄은 이 자금을 5인승 전기 비행 택시 생산을 대규모로 진행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래가 이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죠. 정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릴리엄은 2025년부터 도시간 택시 서비스를 이제 에어택시를 활용하여 시작할 계획을 짜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의 자본 유치는 거의 다 이제 전부 완료됐다고 보면 되고요.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자한 중국의 텐센트의 주도하에 런던 벤처 투자 기업인 아토미코, 이제 메비우스 벤처, 그리고 프리지스트, LGT 그룹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에어택시 사업은 세계 각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사업 중 하나로 우뚝 솟아났습니다. 릴리엄의 기업 가치는 이 많은 인물들과 투자 기업으로 인해서 7억 5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 사이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하나로 계산하면 대략 9,200억에서 1조 1천억으로 급성장하는 변화를 이뤘고요. 이 엄청난 수치는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전혀 이례적으로 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도 한번 볼게요. 5분이면 맨해튼에서 JFK까지 도착. 에어택시 투자자 몰린다. 독일 스타트업 릴리엄 기업이 9천만 달러 투자금을 유치했다. 중국 텐센트가 바로 이 릴리엄의 최대 투자자로 이 기업에 참여했다. 어마어마한 거죠. 중국의 최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는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를 개발하는 독일의 스타트업 릴리엄의 최대 투자자로 나섰다고 2017년 9월 5일 CNN이 보도했습니다. 승객 5명을 태우고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존 F 케네디 국제공항까지 5분 만에 갈 수 있다는 비행택시 사업 아이디어가 바로 텐센트의 주목을 이끌었습니다. 맨해튼의 복잡한 도심에서 존 F 케네디 공항까지 교통체증을 고려하면 도착하는 데 걸리는 소요 시간은 대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막히죠, 차가. 근데 이 에어택시를 활용을 하면은 거의 5분에서 20분 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기업이 탐낼 만한 아이템일 수밖에 없죠. 중국의 텐센트는 하나로 약 1022억 규모에 이르는 자본을 가지고 이번 투자에 참여해 릴리엄의 최대 투자자가 됐다고 CNN이 전달했습니다. 텐센트 외에 트위터 공동 설립자인 에브 윌리엄스가 속한 어비어스 벤처, 스카이프 공동 창업자인 니클라스 젠스트롬의 투자회사 아토미코 등 주요 벤처 캐피털이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독일의 미넨공과대학 출신 4명, 아까 설명했죠? 그 독일의 미넨공과대학을 나온 이제 학생 4명이서 첫 스타트업으로 창업을 시작한 릴리엄입니다. 2017년 4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2인승 제트기 시험 주행에 성공했고요. 릴리엄은 최근 에어버스, 테슬라, 롤스로이스 출신의 임원들을 영입하면서 조금 더 엄청난 이제 인력들을 이제 투입하기 시작을 했어요. 릴리엄은 이번 투자 유치로 70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시속 300km로 날 수 있는 5인승 제트기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운송수단은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전기 비행기라고 회사 측은 설명을 했고요. 다니엘 비간트 릴리엄의 최고 경영자는 비행택시 상용화는 우리가 꿈꾸는 바로 다음 단계라며 세계 도시를 여행하는 방식의 새로운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 근래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급변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지금 주목을 이끌고 있는 게 바로 챗 GPT죠. 세상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어택시 시장도 마냥 허황된 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텐센트뿐만 아니라 구글, 우버와 같이 대형 기업들도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CEO인 랠리 페이지가 1억 달러를 투자한 스타트업 키티호크는 2017년 4월 플라잉카 시연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도 올해 초
미 항공우주국 나사 출신 전문가를 영입하고 3년 안에 비행택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릴리엄 말고도 키티호크라는 회사도 있었네요. 뭐 어찌됐든 릴리엄이 워낙 이제 눈에 확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고들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당장 에어택시의 인프라가 갖춰지고 상용화되면 어떻게 바뀔지는 이제 몰라요. 워낙 이제 급변하고 사람들의 의견도 각자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누가 우위를 선점할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릴리엄이 가장 제일 먼저 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우위를 선점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설명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에어택시 시장 앞으로 대략 이들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2년에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2년에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에어택시 시장이 진짜로 활성화된다면 우리 교통수단에 엄청난 혁명을 이제 이끌어 오겠죠. 이제 이런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런 재미있는 기사들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 방향성을 예측하고 좀 더 남들보다 나아갈 수 있는, 좀 더 남들보다 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지식들을 갖추고 이 시장들을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